작가님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나를 좀 발견해가는 과정? 송은이 씨가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. 솔로는 되게 재미없는 천국이고 연애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지옥이다. 근데 저는 행복한 지옥을 선택하는 편이라서 마침표라는 에피소드가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 쓴 일기장에서 발견한 글이거든요. 그리고 지금 드는 생각은 똑같이 10년 뒤에 이 글을 봐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면요. 무언가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게 사실 제가 감정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가지고 이별은 또 나중에 사람으로 잊혀진다 뭐 이런 얘기가 하는데 그건 잊혀지는 게 아니고 사실 계속 감정을 누르고 눌러서 무의식 속으로 가둬놓는 건데 그래서 마침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쉼표가 있잖아요. 뭐 한 번 할 수도 있고 여러 번 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쉼표를 찍으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뭔가 마침표를 찍기에는 여기가 부족한 게 아닐까. 좀 되게 슬픈 말인 것 같아요. 계속 쉼표를 찍어가면서 나를 찾아가지만 쉼표를 찍으면서 이제 계속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이 사실 마침표라는 거를 얘기했을 때는 누군가 찍고 이 사람이랑 평생 영원히 행복할 거예요 라는 그런 마침표를 원하는 거잖아요, 모두가. 근데 사실 세상에 그런 마침표가 존재할까라는 의문은 좀 드는데 항상 영원하고 있기는 해요. 나도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. 그게 항상 목표긴 한데 되게 목표를 꼭 정하면 이루는 걸 좋아하는데 유일하게 이룰 수 없는 목표라서 그래서 마침표라는 게 굉장히 그것도 좀 슬프네요. 쉼표를 찍으면서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게 그래도 언젠가 모두의 목표는 마침표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이별할 때는 정말 정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스스로 찾아야지 이 감정이 나를 뭔가 묻어버릴 것 같을 때 그때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를 빨리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. 첫 번째 이별할 때 찾은 방법이었던 것 같거든요. 벗어나야 된다. 이 감정이 나를 누르기 전에 이 감정을 어떻게 하면 좀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? 공감이 됐던 게 저는 또 뭔가 되게 바쁘게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학생 때 헤어졌을 때는 학원을 엄청 끊고 영어학원도 다니고 이런 빈 시간을 채우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안정형에 나오거든요. 그게 뭐 안정형이라고 나오지만 저도 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회피는 굉장히 피하려고 해요. 저는 직면을 꼭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나서다 보면 상대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회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면서 쓴 것 같긴 하거든요. 뭔가 사람 만나면서 달라지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첫사랑을 했을 때는 제가 불안형이었거든요. 약간 집착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끝에는 상처를 받게 되고 근데 그걸 좀 극복을 하니까 어느 정도는 안정감 있게 연애를 하게도 되고 경험하면서 달라지는 것 같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갑자기 안정형이 됐다, 불안형이 됐다, 회피형이 됐다 그걸 굉장히 공감하고 그래서 연애하고 나면은
내가 낯설다라는 게 거기서 저는 되게 많이 깨달았거든요. 사랑은 페르소나.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사랑이 끝나고 나니 내가 낯설다. 원래는 상대가 낯설잖아요. 사랑이 끝나고 나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.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은 제가 낯선 것 같아요. 뭔가 어떤 감정을 끝나고 나면 그 감정을 빠져 있을 때 내가 진짜 나였나? 되게 신기하다. 나한테 저런 모습도 있구나. 아 그렇구나. 그럼 앞으로는 저런 모습을 나화시켜 봐야지. 왜 사랑할 때만 나올까? 이런 것들도 있고 어떻게 저런 모습을 가진 내가 있을 수 있지라는 싫은 모습도 있고 그게 끝나고 나면 더 낯설어서 앞으로도 저런 모습이 나올까 무섭고 그래서 모든 게 낯선 것 같아요. 다 뭔가 끝나고 나면 다 낯설어서 페르소나라는 게 너무 낯선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나. 그래서 사랑을 하면은 그런 페르소나를 자꾸 감당해야 돼서 혹시 이별하고 나서 그게 더 힘든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. 감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낯선 나까지 받아들여야 되고 뭐 그런 것들. 그거를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아요. 전이랑 과정이랑 후랑 너무 달라요. 도대체 뭐가 나을까라는 고민은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결국 다 나다라는 결론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다 나니까 그 모습들을 이제 좀 잘 유용하게 쓰자. 싫었던 거는 배제하고 좋았던 모습만 쓰자.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내 모습을 좋아서 사랑을 한다가 100은 아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대부분에서 20 이상은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들어가 있지 않을까? 막 사랑을 갈구하고 난 이 정도로 널 사랑해 표현하고 싶어하고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모습이 없으면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 내 모습이 좋은 게 필요하다. 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이 행복한 게 좋을 때 그게 진짜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뭐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동시에 사랑을 하는 내 모습이 좋아야 결국에 나도 행복한 거잖아요. 그 순간에 그 사랑하는 과정 안에서.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. 근데 여전히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은 있어요.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선 내가 많이 줘야 된다. 그 커플은 되게 모순적인 감정이 들었던 순간이었거든요. 제가 직접 경험한 순간이기도 한데 나가다 보면 이렇게 노부부 커플들이 되게 많잖아요 요새. 그분들을 보면서 항상 더 불안해졌었거든요. 도대체 언제까지 연애를 해야 되는 건가? 사랑을 하려면 이별을 겪어야 되고 이거를 언제까지 겪어야 될까라는 되게 부정적인 시각이 생겼을 때 정말 뜬금없이 정류장에서 그분들이 너무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갑자기 거기서 또 부정적인 마음이 없어지고 그래 저러니까 사랑을 하는 거지 뭐 이별이 대수겠어 저러니까 하는 거지라는 그 생각이 확 이겨버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의 목표는 불같은 연애가 잔잔해지는 거거든요.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불같은 연애를 하면은 그 막 활활 타오르던 건 금방 꺼질 거다 라고 하는데 꺼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두렵지 않은 연애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. 작가님이 책 소개하실 때 하셨던 문장이 사랑이 끝난 뒤 저는 내 모습이 낯설 때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사랑을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.
사랑으로 되게 낯선 모습도 발견하고 좀 지워버리고 싶은 모습도 있고 그런 많은 페르소나, 가면 같은 모습들을 발견하지만 그게 굉장히 힘들 때도 있잖아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걸 견딜 정도로 사랑할 때 그 행복이 너무너무 크다. 정말 짧은 행복이고 만약에 큰 아픔이 오더라도 그 짧은 행복이 나한테 주고 나를 변화시키는 힘도 되게 크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끝난 후에 뭐 이별을 하건 힘든 과정을 겪을 때 내가 변해가는 나는 굉장히 고통 속에서 나 스스로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라면 사랑하는 과정에서는 뭔가 나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변하려고 하고 있고 변해져 있고 그냥 앞으로도 이렇게 사랑을 하고 싶은 것 같긴 해요. 뭐 끝이 두렵고 뭐 그런 생각은 있겠지만 일단은 행복하자, 행복하고 싶다 그런 걸 목표로 해서